롤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자주 하는 여름 패션 실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그 실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옷 잘못 입지 말자. 속옷을 잘못 입은 엉덩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죠. 속옷을 잘못 입으면 여기 이런 속옷 라인 이렇게 된 거 입으면 이제 밖으로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가 4개가 되죠. 자, 속옷부터 이렇게 입으면 겉에 달라붙는 치마를 입었거나 아니면 뭐 A라인 스커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뭐 H라인 스커트 그리고 청바지나 면바지 조금 엉덩이 쪽 붙는 거 입으면 여름엔 특히나 옷의 재질들이 되게 얇아서 이게 너무나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가 팬티를 입을 때 여기에 팬티 이 라인이랑 요 라인 이쯤에 고무줄로 되게 쫀쫀하게 돼 있는 팬티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부분 그런 팬티들은 조금 가격대가 저렴한 팬티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요즘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여기가 심니스 팬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니스로 여기 고무줄이 자글자글하게 아니면 단단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팬티를 선택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심니스라도 팬티 사이즈를 작게 입으면 그래도 이 부분이 또 찡겨가지고 살이 아무래도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팬티가 또 있죠. 자, 다시 엉덩이를 그립니다. 자, 이게 엉덩이에요. 이제 어떤 팬티가 가장 티가 안 나느냐? 이런 티 팬티가 가장 티가 안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죠? 여기에 뭐 리본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또 되게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티가 나요. 그런 거 있으면 저기에 뭐 혹이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문양이나 장식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티 팬티를 입어주면 좋은데요. 또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데 막 이렇게 레이스 달려있고 심이 또 막 이렇게 두껍게 지나가서 여기에 뭐 이렇게 봉제선 달려있고 이런 팬티들이 또 있어요. 요런 거는 또 피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도 다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엉덩이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똥똥 이 부분.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팬티가 지나가면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이런 팬티를 즐겨 입긴 했는데 좀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없는 심니스 티 팬티를 입는 게 좋은데요. 제가 한동안 또 이런 티 팬티를 즐겨 입었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의 만족? 제가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약간 섹시한 느낌이 든다, 내 스스로가. 뭐 그런 자기 만족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마쇼프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안 좋은 점, 단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지렴을 일으키는 갑자기 무슨 산부인과 뭐 채널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되게 습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청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뭐가 있죠? 항응이 있는데 지렴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 대장균도 있어요. 대장균이 어디서 나오냐? 항응에서 나오잖아요. 점체로 돼 있는 팬티를 입었을 때는 여기가 떠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왜냐면은 여기가 제일 나와 있고 여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티 팬티를 입으면은 여기가 주로 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밀착이 돼 있습니다. 항응과 밀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팬티니까 뭐 우리가 옷을 입고 뭐 움직이고 뭐 자세를 뭐 숙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끈 부분이 요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예쁜 걸로 입다가 아무래도 그게 조금 소재 때문에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면으로 돼 있는 티팬티를 또 입었어요. 근데 역시나 심미적으로 다 좋은 것 같긴 한데 건강적인 부분에서 오류? 건강에 오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가 팬티도 그렇고 이런 티 팬티도 그렇고 무슨 팬티를 입어줘야 되는 건가요? 오늘 또 질문이 들어오죠. 마지막으로 엉덩이 그릴 거예요. 제가 터득한 거는 약간 요 라인 정도의
요런 라인이 그나마 좀 낫더라.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 이 라인의 중요성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스 팬티 있잖아요. 아무런 재봉선이 없는 그런 팬티를 입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골반이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100 사이즈 팬티를 입는다 막 이런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90, 95, 100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뒷 엉덩이가 약간 오리궁뎅이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탐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골반 옆 라인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알고 보니까 100 사이즈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뭐 케빈 클라인이나 뭐 프린세스 탐탐이나 비너스 뭐 이런 데서도. 그래서 자기 사이즈를 잘 맞게 입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엉덩이의 모양이나 골반의 모양이 각기 다른데 이런 라인, 이런 라인들에 약간 살이 삐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약간 미세하게 큰 사이즈를 입어요. 그래서 100 사이즈를 그냥 입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티가 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런 팬티들 착용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한번 의견 좀 나눠주세요. 진짜 티팬티를 입으면 약간 그 소중한 곳이 아프기도 하였나, 뭐 그런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할 수 있고, 댓글까지 같이 보시는 우리 로열님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브래지어 컬러, 브래지어 끈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름에는 정말 밝은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패션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브라의 컬러를 원색으로 아주 진하게 입고 겉에는 시스루로 입어서 그렇게 브라가 비치게 하는 그런 패션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진짜 잘 입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보통 그런 걸 정말 잘 입으시는 분이 그 섹스앤더시티의 캐리가 뭐 뉴욕 거리를 막 이렇게 여름에 걸을 때 패션 같은 거를 되게 잘 활용을 해서 코디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특별하게 브라를 더 연출을 해서 패션적으로 표현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그냥 옷을 입었는데 브라의 컬러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약간 거슬릴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셔츠나 화이트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검은색 브라를 했다. 그러면은 약간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이 화이트색의 티셔츠가 탁해 보인다. 약간 얼룩덜룩해 보인다. 이럴 수 있고, 또 한 가지 스킨색 브라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겉으로 어두컴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스킨 컬러에 맞는 스킨색을 또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마다 또 스킨색이 각기 다르게 나오거든요. 정말 어두운 스킨색, 뭐 23호 정도 컬러로 나온 데도 있고, 저는 막 13호 그런 피부 톤이라서 인디 핑크나 정말 밝은 화이트에 가까운 스킨색의 컬러를 입어줘야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자기의 피부 컬러 톤에 맞게 또 브라를 스킨색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끈 탈부착 브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끈을 탈부착할 수 있는 브라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프린세스 탐탐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의 모양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입어보시고 구매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브라 끈을 제거하고 그냥 입으면 오프숄더 탑들도 아주 예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너무 작게 입지 말자. 저 같은 경우에도 오버사이즈 패션 연출하는 것보다 핏되는 패션을 연출할 때가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굵기가 이 정도, 길이가 이 정도, 같은 길이의 굵기 이 정도. 그러면은 같은 길이에서도 이렇게 스키니한 게 훨씬 더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기의 팔다리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조금 더 가늘어 보이는 게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스키니하게 입으시는 분들 요즘에 꽤 많아요. 밑에 하체는 조금 넉넉하게 입어도 상체는 스키니하게. 패션은 거의 다 실루엣의 싸움이잖아요. 타이트하게 입는 부분에서 너무 자기에게 꽉 끼게 타이트하게 무리해서 입지 않는다. 왜냐면 오히려 패션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도 저 사람 되게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신이 편안해 보인다. 이럴 때 더 멋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자기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다. 언니 그럼 오버사이즈 입으면 무조건 좀 더 뭐 비율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오버사이즈를 입어도 어디에 몸에 이렇게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목이 엄청 가늘고 길다. 이러면 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나는 팔목과 발목이 가늘다. 그러면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팔목과 발목이 탁 드러날 수 있게 입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오버사이즈로 입었을 때는 하체를 아주 스키니하게 입는다. 하체를 오버사이즈로 입었을 때는 상체를 아주 스키니하게 입는다. 이렇게 굵기와 장점들을 딱딱딱 매치해서 입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
발톱 관리. 자, 겨울에는 우리가 양말도 신고 뭐 신발을 벗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신발을 벗어도 양말이 있기 때문에 발톱 관리를 그냥 뭐 청결하게만 해주면 되는데, 여름에는 샌들들을 많이 신기 때문에 또 매니큐어 바르시는 분들은 그게 또 벗겨지기 시작할 때는 새로 발라주는 게 좋고, 젤네일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하얀 그 반달 부분이 나오기 전에 또 새로 갈아주는 게 좋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페티큐어를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한다. 요즘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가 스티커로 굽는 손발톱 관리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면 자기가 그때그때 맞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발 뒤꿈치 관리. 자, 여러분, 샌들을 신고 뮤를 신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살들의 노출이 있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에 하얀 각질이 아주 눈이 내렸다. 정말 까슬까슬하게 막 이렇게 남아있고, 아니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이불 같은 거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소파 위에서 이렇게 할 때 각질에 이불에 그 실이 이렇게 뜯겨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미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좀 자기 몸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좀 너무 바쁘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발 뒤꿈치 관리는 좀 잘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은 발 전용 마스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버선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관리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 그냥 양말처럼 신으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핸드크림 아니면은 바디로션 이런 거를 발에 듬뿍 발라줘요. 발을 막 마사지도 해주고,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이런 데 쇽쇽쇽 이렇게 관리도 해줬다가 그 위에 그냥 양말을 한동안 좀 신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맨발로 다니지 않고 면으로 된 양말을 항상 신어주면 발 뒤꿈치 각질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오드란트 해주기. 여러분,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그 지구의 기후가 점점 또 열대 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여름에는 습도가 너무 높고 온도도 높아서 우리 한국의 날씨는 진짜 땀 많이 나는 날씨잖아요. 그 중에 가장 땀이 많이 났을 때 보기 숭하다, 이런 곳이 어딥니까? 바로 겨터파크. 특히나 그레이 컬러의 상의를 입었을 때 진짜 난리 나거든요. 이게 만세할 수 없는 거예요. 안녕!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묶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알죠? 여름에 이성을 유혹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게 긴 생머리로 이렇게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고무줄 하나 찼다가 고무줄 입에 딱 물고 이렇게 머리 묶어주는 무심한 듯 막 이렇게 그런 스킬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티나 이런 걸 입었을 때는 머리를 묶지 말아라, 이성 앞에서. 근데 제가 데오드란트를 이렇게 발라줘 보니까 땀이 났을 때 공기중과 노출돼서 이제 냄새나는 입자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땀도 조금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데오드란트를 꼭 발라준다. 자, 옷 세탁. 여름에 옷 세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옷 세탁이라고 했지만 부제목은 쉰내 잡기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쉰내. 자, 이 쉰내가 왜 나냐면 제대로 건조가 안 돼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건조기에 세탁물들 넣어서 건조하시면 물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건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건조기가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에서 세탁을 딱 눌러놓고 이게 언제 딱 됩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세탁실이 좀 멀어요. 그래서 거실에 있으면 세탁기가 다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탁이 되자마자 이걸 꺼내서 바로 건조기에 널어서 바로 바싹 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세탁기에 있는 그대로 좀 시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 가기 전에 돌려놨다가 들어왔을 때 다 세탁되어 있는 거를 그제서야 꺼내서 이렇게 건조기에 널거나, 아니면 정말 드무시겠지만 그냥 거기서 건조된 그대로 꾸깃꾸깃한 거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100% 쉰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쉰내가 이미 나고 있는 옷과 다른 옷들을 같이 빨잖아요. 그러면 다른 옷들까지 다 쉰내가 옮아요. 그래서 꼭 세탁을 완료한 다음에는 바로바로 꺼내서 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향수 좀 뿌려주면 그래도 좀 묻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향수 냄새와 쉰내가 같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향수 냄새를 쉰내가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수로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제품을 샀는데 아직까지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스타에서 그 광고를 보고 야 이거 뭐야?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이제 해방되는 거야? 막 이런 제품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을 먼저 사신 분들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세요. 바로 쿠프 팬티예요. 쿠프 팬티. 일회용 패드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그날. 아직 제가 이거를 사고 제 생리 주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블랙이라서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 특허를 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생리대를 찾지 않아도 이 안에 생리가 흡수가 돼서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층에 흡수가 된 생리 그것들이 잘 마르고 뭐 엄청 통풍도 잘 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광고를 봐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도 통풍이 잘 된다 하긴 하는데 조금 두껍긴 하네요. 여름에 저는 팬티 입고 거기다 생리대를 또 하고 그러면은 되게 찝찝하고 나 땀도 나는데 이게 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여름 옷은 얇고 밝은 편인데 제가 생리혈이 새가지고 밖으로 나온 적도 꽤 있어요. 몇 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생리할 때 잘 때 무조건 새잖아요. 그래서 제 쪽에 침대 패드에 항상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 알갱이가 팥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어떨지 한번 써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저는 이거 써보고 제가 너무 괜찮으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아니면 유튜브 이유라트 채널에 다음에 뭐 삶의 질 상승템 뭐 이런 걸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위권에 들면 이건 정말 혁명인 거예요. 흰옷 관리! 흰옷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여름에 조금만 입고 걸어둬도 이게 누렇게 변해. 한 철 입고 다음 철에 입으려고 봤더니 이게 누렇게 변해 있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넣어서 세탁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자, 선글라스의 패션 실수가 무엇이 있을까? 선글라스는 왜 쓰죠? 우리가 UV 차단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찌푸러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실내에서 오는 이런 빛들 이런 것도 눈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혜수님이 아역 때부터 연예인을 하셔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선글라스를 지금까지 계속 끼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눈의 노화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는 주된 목적은 미용, 패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UV 차단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선글라스들은 그 코팅막이 이제 발하고 벗겨져서 UV 차단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들은 그래도 꾸준히 좀 텀을 두고 새로운 것들을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서. 자, 여러분 또 물어본 질문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꼭 댓글로 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야 저를 오래오래 같이 보실 수 있고 이건 이거야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정이 들었는데 더 오래오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